My brother used to break in our house and steal the TV. But now he's dead. 안녕하세요, 엑셀입니다. 20파이 큐브 2개에 새롭게 세팅을 할 건데요. 지금 깔고 있는 건 난석입니다. 과한 양분을 방지하기 위해 소일 이전에 깔고 있는 건데, 입자는 이것보다 좀 더 큰 걸 쓰시는 게 편할 거예요. 가볍게 세척한 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난번에 세팅했던 무이탄 수조와 비슷하죠. 다만 첨가제의 힘을 빌렸던 그때와 달리 이번엔 아무것도 안 넣을 겁니다. 대신 소일은 평소에 쓰던 것보다 좀 더 좋은 걸 썼습니다. 네오플랜츠 프리미엄 소일입니다. 사실 이 제품 더 이상 홍보가 필요한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검증 과정을 거쳤고 이미 세계적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소일이에요. 다만 무이탄 환경에서의 퍼포먼스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기획하게 된 영상입니다. 아무튼 두 수조에 동일하게 난석이랑 소일 딱 두 가지만 들어갔습니다. 수초만 있으면 심심할 테니까 이번에도 돌을 넣어줍니다. 2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반대쪽 수조도 최대한 비슷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을 채워줍니다. 이런 환수용 물통을 사용하시면 소일이 파이지 않게 천천히 채우실 수 있어요. 사용한 제품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적어두고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 물을 천천히 채우라는 겁니다. 수초항이 아니라 코코아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확 부으셔도 돼요. 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돌 위에 물이 떨어지면 한결 더 안전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물을 채우다가 수위가 소일 위로 1cm 정도 올라오면 스탑! 무균 수초를 가져왔는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금 귀찮아서 그렇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1. 개봉한다. 2. 꺼낸다. 3. 물에 씻어 젤리를 제거한다. 4. 적당한 크기로 찢는다. 5. 위아래를 구분하여 핀셋으로 잡는다. 6. 씹는다. 7. 5, 6을 반복한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 제가 무슨 백덤블링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단순 반복 작업이고 편한 자세를 잡기 어려운 만큼 피곤하고 지칠 순 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동요 같은 거 틀어놓고 무아지경으로 하다 보면 금방 합니다. 근데 다시 봐도 정신 나갈 것 같긴 해. 물을 좀 더 채우고 뒤쪽에도 심어줄 건데, 수초는 달라도 방법은 똑같아요. 적당한 크기로 쪼개서 심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세세하게 설명하려면 끝이 없지만 우리는 그냥 안 해봤을 뿐이지 바보는 아니잖아. 다들 자기 분야에서는 한 가닥씩 하는 그런 멋진 분들이실 텐데, 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장연설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자존심 상하고 저도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소리 끄고 영상만 보며 따라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작업이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일한 세팅으로 마무리가 됐다. 자, 이제 물을 채우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천천히 채워야겠죠. 아니, 어떤 바보가 이 상태에서 물을 확 부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초를 처음 키울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그런 끔찍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을 채우고 나면 이렇게 수면에 뜨는 찌꺼기들이 있는데, 이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 치워주는 게 아무래도 깔끔하겠죠. 그리고 일단 여과기를 걸긴 걸었는데 아무래도 좀 작은 감이 있더라고요. 운영하던 도중에 더 큰 걸로 교체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두 수조 모두 무이탄, 무첨가제로 운영할 겁니다. 어차피 똑같이 운영할 거면 뭐하러 2개를 세팅했냐, 잘 안된다 싶으면 한쪽에는 넣어보려고요. 제가 계획한 무이탄, 무첨가 운영의 핵심은 검증된 양분비를 가진 고양분의 소일과 잦은 환수입니다.
누가 봐도 후자가 문제인데 노력해봐야죠. 4주가 지났습니다. 사진 찍는다고 들고 나갔다가 좌우 수조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후바펄이 기대 이상으로 잘 자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게으름의 결과물부터 치우자고요. 제가 한 2주차까지는 환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그래요. 솔직히 제가 이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도 예상하셨죠? 사람이 바뀌는 거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적이라는 건 쉽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인 거다. 아무튼 이 수조엔 이산화탄소나 그걸 대체할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으니 조금만 게을러져도 양분 과잉이 쉽게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이미 생겨난 이끼는 물리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 환수만으로 잡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새우 넣으면 돼. 다음날 해결됐죠? 환수를 안 하니까 이런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이게 전부 의도된 거였다.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아까 얘기하던 후바펄 얘기를 다시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수초는 아니다 라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이산화탄소가 정상적으로 투입될 때의 얘기고 초보 시절 부푼 마음으로 심었다가 다들 한 번씩 녹여먹는 그런 수초잖아요. 그런 녀석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느리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새를 불리고 있다는 건 정말 재밌네요. 여기서 2달 후 결국엔 바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때보다 대략 3배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어설프게 자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싱싱한 상태로 깔렸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요? 나는 맨날 보니까. 기존에 있던 생이새우들은 다른 수조로 이동했고 약간의 생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과기는 좀 더 큰 것으로 교체했는데 아휴, 여기도 이끼가 잔뜩 꼈네요. 청소 한번 해야겠습니다. 여과제나 스펀지를 수돗물로 씻으면 여과 박테리아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넌 왜 지금 수돗물로 씻냐? 지금의 세척은 여과기에 붙은 이끼들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수조 내에 지속적으로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소일이 깔린 수조는 여과기 외에도 박테리아가 서식할 만한 공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척한다고 해서 물이 바로 깨지거나 하는 일은 드뭅니다. 아유, 깨끗해. 최근엔 이끼도 많이 끼는 편이 아니고 물도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지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친구들의 키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서 평소랑 똑같이 자라길 바랄 순 없겠죠. 결과가 똑같다면 누가 20-30만원씩 주고 이런 흉물스러운 걸 사겠어요. 사실 이산화탄소만 들어가면 어려움 없이 쑥쑥 자라는 친구들인데 이 수조에선 본의 아니게 무이탄, 무첨가를 증명하는 지표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뽑았습니다. 세팅한 환경에 굳이 변화를 줘서 얘네를 키워 올리는 것보다는 비교적 키우기 쉬운 수초로 교체하고 지금과 같은 무이탄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게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다 좋은데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날립니다. 수초를 뽑으실 땐 천천히 뽑아주시고 뿌리는 물 안에서 털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분진들이 수초들의 잎을 가려서 광합성을 방해하고 물고기의 아가미로 들어가서 호흡에 악영향을 주거든요.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는 게 좋겠죠. 다 뽑았으면 물을 빼주고요. 그리고 물 뺀 김에 바로 작업할게요. 암브리아를 사왔는데 오늘은 무균 수초가 아니에요. 제가 웬만하면 무균을 선호하는데 무균 심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수돗물로 헹궈주시면 되는데 너무 세게 주무르면 나물 무침이 돼버리니까 살짝 헹군다는 느낌으로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실 커팅 수초는 검역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까지 다루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를 집어보면 좀 볼품 없는데
후경수초가 밖으로 꺼내놓으면 다 이래요. 약간 기니까 잘라줄게요. 그 다음 위아래 구분하고 핀셋으로 잡아주고요. 심어주면 되는 거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자, 내가 사온 수초의 양과 내가 심어야 할 공간, 그것만 잘 고려해서 배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초 다 심었으니까 물 채워줄게요. 시대가 변하면서 좋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좀 더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늘어나고 있어요. 동시에 저도 많이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2탄 없이 전경수초 깔겠다고 하면 그냥 음성수초 키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때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였거든. 안 되는 걸 자꾸 물어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특정 제품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라는 걸 앞장서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는 거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다. 게으른 건 여전하지만. 아무튼 수초 교체는 끝났는데 기왕 똑같이 2개 세팅한 거 한쪽에라도 요걸 좀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멋있게 넣는 법 알려드릴게요. 툭! 아! 2주가 지났습니다. 암브리아가 슬슬 올라오고 있죠. 아무래도 부스터를 넣은 쪽이 빠르긴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차이가 없을 순 없어요. 다만 암브리아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 아닌 이상 어디서든 잘 자라는 수초라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쪽도 쑥쑥 올라오긴 할 겁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눈여겨봐야 할 건 쿠바펄이죠. 사실 플랜츠 프리미엄 소일이 일반 제품 2배분의 양분을 지니고 있어서 오히려 이를 제대로 소모하기 위한 이산화탄소가 더욱 필수적인 제품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2탄도 부스터도 없는 환경에서 오직 환수만으로, 뭐 솔직히 환수도 제대로 안 하긴 했지만 아무튼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게 이번 테스트의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쿠아리오에선 제품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모든 걸 제 자율에 맡겨주고 계십니다. 사실 자율이라는 말이 듣기엔 참 좋아 보여도 백지부터 혼자 시작하는 기획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품만 낭비하고 끝날 수도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것도 그 덕분인 것 같아요. 수초 어렵지 않다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뭐 갈수록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사용한 제품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